제가 이걸 밝히면 안 되는데 밝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흥래, 이제 제가 항상 호칭할 땐 대천사라고 합니다만은, 최흥래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낸 게 있어요. 참 좋은 문자인데 그걸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옮기기가 힘들더라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허락을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에 저 여의도에서 막 일찍부터 회의하고 또 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고 막 바빠서 미처 막 문자 하기가, 그래서 내가 뭐 허락을 구하고 남의 글자를 이렇게 옮길 때는 허락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 맘대로 막 툭툭 올리고 그러면 회장님 우리 둘이만 알고자 했는데 그걸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자를 이렇게 올릴 때에는 여쭤봐요. 제가 이 단체톡에다 올려도 괜찮은지. 괜찮으면 내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참 좋은 글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면 그런 좋은 글을 우리 최흥래 센터장님이 밖에서 지금 도와주고자 하거나, 또는 최흥래 회장님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분이 우리 식구가 됐으면 좋겠다, 소비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에게 그 좋은 글을 이렇게 잇대시면 아침 문안 인사글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분은 그리 하시라. 못하는 분은 점만 찍어도 좋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점 하나만 찍어도 제가 거기에다가 꼭 답신을 해요. 일부러 점 하나 찍는 분은 그분의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자, 글을 올려야 되는데 글을 쓰시기가 힘드니까 눈도 침침하고, 그러니까 점 하나만 딱 올릴 때 그 용기가 어쩌겠어요. 회장님이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회장님하고 뭔가 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반드시 점 하나 찍는 분에게 꼭 답신을 합니다. 거기다가 인사를 합니다. 회장님 점 하나 찍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길게 쓰신 분은 충분히 교감이 되신 거예요. 읽어보고. 그러나 점 하나 찍어서 올린 분은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잖아요. 그리고 회장님도 보고 싶고 말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고. 그러면 점 하나 찍으면 내가 우리 조국자 지단장님한테는 항상 조국자 지단장님 이렇게 해서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답신을 해. 점 하나만 찍어 올려도 제가 해. 반드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저 여러분도 바쁘시면 점 하나만 찍어 올리면 회장님의 인사말이라도 해. 참 바쁘면 제가 웃음표를 하고 정중히 조용진 드림. 막 문자가 막 쏟아지게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하루에 적게 받을 때 한 200~300통 정도 문자를 주고받아요. 많이 받을 때는 700개, 800개.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요. 이거는 게. 그래서 간혹 여러분 길에서 저 보시는 분들은 길에서 걸어가면서도 내가 문자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닐 거예요. 답신해 드리느라고. 그래서 우리 집이 요 방송 볼 겁니다. 차 사고 나니까 조심하라고. 그래 맞아. 가다가 벽에다 부딪힌 게 한두 번 아니야. 내가 그런데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해. 문자를 보내고 싶어도 받을 리가 없어서 못 보낸 분들도 많아요. 많다 해서 그걸 귀찮아할 필요 없어요.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나를 기억해 주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고마워. 그래서 바쁘더라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하듯이 여러분들도 회장님 아침에 문자를 이렇게 받아보시면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까운 소비자, 제품을 구입해 주신 소비자나, 또는 우리와 같이 일하실 분이나, 또는 우리 회사의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꼭 이렇게 문자를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침 문자를 회장님한테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아침에 조회에 참석해서 듣는 분들이 지금 현재 200명에 가까워요. 그런데 아침에 회장님이 65분에게만 보내요. 65명. 그리고 65명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끊임없이 이 회사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속적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신 분이 한 12명 돼요. 그러니까 그거 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발송하는 문자는 65 빼기 12면 몇 명이에요? 53명이에요. 그러니까 150명 내외 근 200명 되신 분이 아침 출근을 해서 듣고 계시는데 보내는 분은 내가 50명 정도밖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반 이상이 제 문자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대타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욕먹어야 되겠지. 에? 우리 팀장들이 잘못한 거야. 팀장들이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회장님이 이렇게 아침마다 인사를
그래요. 조금 그 얼굴에 제가 분칠을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조회하고 교육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남의 회사 가서 이렇게 교육하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회장님이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200자 논문을 써서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 문자 받아보시겠어요? 해서 누가 여기 오셨는데 안 받아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가서 성경 안 읽겠다는 소리고 똑같은 거예요. 제 문자를 안 받아보는 건. 교회 가서 성경 안 보겠다는 얘기. 나 교회 가서 성경 안 볼 거예요. 나 예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교회 와? 절에 가서 나 부처님 안 볼 거예요. 나 여기 그래요. 스님만 보고 갈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한테 가서 예불을 하고 나와야지. 그러하듯이 여러분들이 아침에 회장님 문자를 받아보고 글을 읽는 것은 그 순간에 회장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회장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회장님이 이렇게 나한테 인사를 해줬구나.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해피둘의 시작. 그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침에 문자를 받아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고 또 이렇게 전하고, 그것이 중요해요. 회장님이 아마 이야기 지금 요 근자에 오신 분도 한 100번쯤 들었을 거예요. 절대 회장님이 사이비 종교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회장님은 신앙이 가톨릭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영세명은 다윗입니다. 정확히 밝히잖아요. 정확히.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여러분 신앙 가지십시오. 불교 신앙인은 불교 신앙인 갖고, 또 신앙이 없는 분은 신앙 없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살으셔도 돼요.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남을 어렵게 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대로 천당에 가시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지 꼭 교회 간다고 해서 천당 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지.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응? 바르게 세상을 살면 그냥 오라셔. 걱정 말고 나. 너 잘 살았다. 칭찬받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영희 팀장님은 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언제든지 회장님을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를 때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 회사 이사 오면서 이만한 회초리를 사드렸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잘못하면 회장님 책상에 올라서십시오. 종아리 걷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종아리를 때리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강영희 팀장님에게 왜 이렇게 제가 인사를 꼭 시키고자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강영희 팀장님이 지금 연세가 85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왕성하게 사회활동도 하고 저렇게 곱고 이쁘게 살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큰 박수로 장수해 123살까지 살으시라고. 자기 신앙을 억지로 권유하면 그때로부터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애한테 절대 방송 보고 있다니까요 물어보세요. 절대 나 성당에 가자고 안 해요. 그러나 말은 해. 오늘 성당에 같이 갈 거예요. 물어봐. 안 간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하시기를 바래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대구에 계신 우리 사업구 중앙본부 가족 여러분, 오늘 일찍 오셨더라고요. 중앙본부 가족 여러분, 그 다음에 별정사업구, 그리고 멀리 우리 조영이 모두 안바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릉지단의 박천수 지단장님 고맙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나면 예수님 앞에서 큰 절로 바닥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당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밖에 없어.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밖에 없어. 맨바닥에서 절하는 사람은 구두 벗고. 그리고 나와서 성무상이 계시는데 성무상 앞에서 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인사해. 땅바닥에 똑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면 막 빗물이 흐르는데도 내가 그대로 놓고 절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인사를 못 할 뻔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불나게 온 거예요. 그런데 지는 저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저렇게 하면서 왜 지 각시는 안 오지?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꼭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아침 문자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회장님이 존경하옵고 사랑하는 해피들의 가족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구가 뭐가 있느냐면 그리고 소비자,
관심자, 애정자 여러분 하고 제가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아침 문안을 이어줍니다 또는 문안을 이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서서도 머릿말을 해요. 그 글을 유심히 잘 읽어보신 분은 회장님의 그 뜻을 알 거예요. 뭐냐면 원래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강영희 팀장님이나 이쪽에 계신 어른들은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회장님이 아침에 이 문자를 보내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소비자 때문에 늘 시부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못 왔어요. 왜 안 왔어요? 자요. 네, 그러거든요. 자기 놔두세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에서 결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같은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도리, 동물하고 달리 사람하고 말하자면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도리를 이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면 그 말이 맞다. 공감을 하시면 같이 이렇게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염치를 알아. 염치. 미안함을 알아. 동물은 절대로 미안함을 몰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미안함을 아는 거예요. 둘째,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점은 뭐냐? 동물은 줘가지고 행복함을 몰라. 그리고 혹여 우리 제품을 구입하시고자 애정하신 분, 또 우리 회사에 같이 근무를 하게끔 계속 여러분들이 권유하신 분, 관심자, 이분들에게 회장님의 문자를 여러분들이 대신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이 주어서 행복감을 느껴요. 막 주는 거. 특히 그게 뭐냐면 사람이 돈 안 들고 돈 한 푼도 안 들고 막 줄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랑이야. 그러라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 문안에다가 소비자, 관심자, 애정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문자를 띄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송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 문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 난이. 왜냐하면 200자, 지금 현재 문자를 보는 게 다 200자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아침마다 200자 논문을 하나씩 쓰는 거예요. 리포트를. 돈 하나도 안 갖고 사랑을 막 퍼줄 수 있어. 근데 그 사랑은 주면 줄수록 행복해, 자신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려면 꼭 필수로 해야 할 게 있어. 그냥 사랑이 하늘에서 툭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내 가슴에 오는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200자가 막 모자라. 막 이 글자 수가 해야 될 말은 많고 200자에 딱 압축해서 넣기가 힘들어요. 그와 같은 사랑을 돈 안 들고 행복을 취할 수 있는, 마음껏 줄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면, 첫째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겸손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 번째 난을 빼놓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 우리 김 대표한테, 피트로시스 김 대표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김 대표 잘 들어봐. 내가 문자를 보낼 때 일부러 글자를 틀리게 해서 보내기도 해. 그 겸손이 비롯돼야, 그것이 비롯돼야 그로부터 공경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 없이 공경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 그것은 위선자야. 가짜. 위선자. 뭔가 겸손한 마음이 없이 상대방을 공경하는 사람은 내 뒤통수 치려고 작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필요 없이 나한테 막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 진실로 겸손해가지고 잘해주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좋은 분이야. 그런데 그거 없이 스스로 다른 데서 보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막 나한테 잘해주는 것, 그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겸손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오롯한 공경이라는 것이 싹이 트기 시작해. 그리고 그 공경과 겸손이, 나는 겸손한 마음을 서로 간에 가지면서 공경을 했을 때 무엇이 잉태가 되느냐면, 씨앗이 나오느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씨앗이 나오는 것이에요. 글자를 일부러 받침을 빼거나 틀린 글자를 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들이 세석의 글자를 읽어봤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그래요. 아, 회장님이 오늘 바빠서 말하자면 이 문자에 예를 들면 조사가 빠졌네, 뭐가 글자가 틀렸네, 받침이 빠졌네.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을 하면서 읽어보시라고. 어제 내가 김 대표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초기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 대부분 잊어버렸어. 내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린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송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낸 문자 중에서 각 팀을 맡고 계신 분들 또는 지금으로 말하면 센터장 되시는 분들은 필요 없는 문자는 여러분들이 전송을 하면서 빼시라 그런 거예요. 그거 빼라. 예를 들면 오늘 엄중 경고합니다. 이런 건 다른 소비자나 이런 분들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빼고 여러분들이 할 말을 넣어야 돼. 거기에다가 사랑이라는 씨앗이. 이것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자, 수학을 배우려면 하나, 둘, 셋, 넷, 아라비아 숫자 1, 2, 3, 4를 알아야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을 배우고, 덧셈 뺄셈을 배워야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비롯이 돼야 아주 고난도의 미적분이나 이런 고난도의 물리학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듯이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겸손한 마음이 비롯돼야 돼. 그리고 그 겸손함 속에서 공경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 겸손과 공경이 모아서 서로가 같이 하면 거기에 서로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배려는 기본적으로 강물이 흐르듯이 흐르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그리고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무한대로 줄 수 있어. 시간이 없어서 못 줘요. 무한대로 줄 수 있어. 그 무한대로 줄 수 있는 사랑 속에 자신의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롯이 되어야, 왜 회장님이 지금 인성교육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보다 다 잘 사신 분들이에요. 이 사회를 저보다 다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어요. 이딴 소리 듣기 위해서 여기에 아침부터 막 오신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것이 기본이 돼야 회사가 볼륨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다 생활 환경이 틀려.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대학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잘 살 수 있고, 다 환경이 틀려. 다 환경이 틀리면 저마다의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각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안 부딪히려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면 겸손한 마음을 스스로 비롯하고, 스스로 비롯되고, 그 다음에 이 겸손한 마음이 비롯되면 저절로 공경이라는 것은 바늘에 가면 실이 따라가듯이 저절로 따라와요. 내가 겸손하면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을 공경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공경을 하게 되면 뭐예요? 거기에 서로 간에 사랑이 싹 트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줄을 타고 오듯이 이렇게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많은 식구들이 한자리에서 웃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갈 수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 첫째, 여러분들이 나머지 인생을 진짜 사람답게 멋지게 살고 이 세상에 떴을 때 여러분 얼마나 후회함이 없겠어요. 내가 엊그저께 우리 동서고 같이 우리 고모님 인사를 가면서 또 기증을 100억을 하신 우리 둘째 첫 고모부님이 계신다니까요. 농협에다가 돈을 100억 정도 기부하신 분이 계셔요. 거기 인사를 가는 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죽을 때, 나 죽을란다, 이제 간다, 잘 살아, 나 웃으면서 죽을란다 그랬어요. 그런데 혹시 내가 너무 기력이 쇠하고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서 녹화를 해두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임종 자리에서 이거 틀어라. 그래 틀어서 나 간다, 너희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 갈 거야, 나 먼저 가서 자리 잡을게, 따라와. 그렇게 하고 죽고 싶다. 우리 동서 형님한테, 처형님한테 내가 그리 얘기했어. 우리 집사람한테. 세상을 마치게 재밌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돈이 많고 적으면, 돈이 많으면 편리해, 좀 불편해. 그렇다 해서
돈이 많다 해서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편하다니까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좀 살지 뭐 어때? 응? 좀 불편하게 살지. 그러나 사랑을 주는 사람은 한없이 얼굴이 온유해. 얼굴이 항상 웃어. 여기 회사에 오신 것은 나머지 인생을 여러분 재밌게 사세요. 둘째,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혹여 내가 조금 노후에 돈이 좀 필요해 하시는 분은 열심히 일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신 전원에게 여러분들 샘플을 하고 가라스드레스 어제에 의해서 오늘 또 10분씩을 드릴 거예요. 응? 내일 휴무이기 때문에 오늘 드릴 것이 뭘 드리죠? 매일같이 요즘 오늘부터는 천정 못 드립니다. 안 드립니다.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드릴 거예요. 그게 천정 가격이 비싼데 이게 엄청나게 원래 5월달까지 끝내려고 했었다니까요. 천정 드리는 걸. 그걸 금년에 너무 더워서 계속 제가 드리라 했던 거예요. 한 달만 더 해보자. 한 달만. 이 더위가 이거 죽어라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그저께부터 돈은 막 많이 나가는데 천정을 다 드리느라고 이게 더위가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저께부터니까 이제 찬바람 돌아왔으니까 천정은 잠시 멈출게요. 연휴 기간에 천양을 제가 테스팅을 해봤다니까요. 천양이 얼마만큼 좋은지 제가 스스로 테스팅 해봐요. 그래서 좋은 걸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안 좋은 걸 드리지 않아요. 회장님한테 드리는 선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저는 그리고 저한테 떡을 해서 보냈는데 말하자면 흑깨를 해가지고 다 발라가지고 내가 최고로 맛있었어. 요 근자에 먹어본 떡 중에서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그 깨를 다 발랐으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일반 떡보다 조금 더 비쌌을 거예요. 그래서 나만 먹기 아까워서 내가 좋아서 이렇게 좋은 선물이니까 다 넣어놔주라 했어. 다 내 주변에 몇 개씩이라도 마셔봐. 우리 주양순 우리 센터장님이 보냈다. 여러분들이 선물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흉내내기로 선물하거나 흉내내기로 이 회장님한테 대접하는 건 저 사양해요. 안 해도 괜찮다니까요. 절대 이 말씀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정성 들여서 갖고 온 것이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잡채라는 거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잡채에 들어가는 제일 식재료가 좋아야 잡채가 맛있어요. 시금치부터. 그냥 막 한 보따리에 막 예를 들면 지금 요새 야채값이 많이 올랐는데 한 보따리에 1,000원, 2,000원짜리 이런 걸로 잡채를 하면 맛이 없어요. 배만 불러. 내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한 끼 식사를 배가 고파서 대충 떼어버리는 거. 차라리 안 먹어본다니까요. 회장님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이게 왜 이 성격을 말씀드리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또 보세요. 제가 공천단이 지금 따끈따끈하게 어제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을 하는 장소예요. 여기는 사업을 하는 장소야. 제품을 파는 곳이요. 그런데 신제품이 왔는데 맨 먼저 공짜부터 여러분 드리라고 그랬어. 우리가 장사집에서 마수거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수거리. 신제품을 하면 그래도 혹시 장사 잘 되게 하려고 첫 제품 그래도 팔아야 되지. 이렇게 대부분 생각할 거예요. 회장님 그렇지 않았어요. 제품이 딱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전 직원에게 오늘 말하자면 어저께 오신 분들은 오늘 전부 다 공천단 하나씩 다 맛을 보여드려라. 왜? 내가 자랑하는 회사가 이 조영준 회장이 자랑하는 공천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현재 환제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환제품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 향이 오래 가는지. 왜냐하면 숙성할 이 안에 있는 이 말하자면 공천단 안에 있는 환재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숙성할 기간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하나만 더. 그래서 회장님 말이 길어.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하나씩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요즘 과일 중에서 두 가지 스타일의 과일이 있는데 대부분 과일을 직접 구입해서 먹으면 맛이 없어. 요즘은 대부분 왜 그러느냐 하면 유통 과정상 다 익은 것을 나무에서 따가서 팔면 다 썩어서 못 팔아요. 넘쳐나가지고. 때문에 안 익은 것을 따가지고 숙성을 해서 판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후숙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후숙과일. 숙성을 해서 판다.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게 전부 다 덜 익은 거 가져온 거예요. 익은 거 가져오면 다 골아 터져버려요. 팔기도 전에. 그러하듯이
그러하듯이 제품을 처음에 딱 만들면 처음 제품 드시면 여러분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성질 그대로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재라는 것은 이렇게 오래 두면 이 안에 미생물이 생겨요. 좋은 미생물이. 그 미생물이 역할을 하면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 같은 것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날 때 향을 이렇게 딱 맡아보면 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신제품이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전부 하나씩 일부러 여러분 우리 공찬단이 좋습니다. 어쩌면 근데 가격이 비싸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먹어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판단 말이고 그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먼저 먹어보고 이런 맛이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달을 해서 고객한테 제품을 팔아야 그것이 온전하게 제품을 파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막 약장수 광고듯이 그냥 그런 소리만 듣고 제품을 파는 것은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드리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생각한지 아세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게 막 이렇게 박수 쳤어도 안 돼. 평상시에 회장님이 이렇게 지쳐 보이면 그 비싼 공천단을 꼭 회장님 주머니에 넣어준 게 수십 알을 넣어줬어 그동안에.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큰 비가 했을 때 아래 침수가 돼서 일부 제품이 말하자면 조금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도 두말 않고 그 제품을 출고해서 여지껏 이어오신 분이 있어. 그분이 바로 길란분 팀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첫 제품 딱 올랐던 얘기를 듣고 우리 아들한테 배가를 길란분 팀장님에게 드려라.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팔기 좋게 열알씩으로 돼 있는 거 30알을 드리면 단위가 높으니까 10알씩 되는 걸로 10박스 그러니까 배가를 드려라. 내가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길란분 팀장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회장님은 회사를 위해서 애쓰는 분 이런 분 절대 있지 않아요. 장사를 떠나서 이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제가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어도 결코 오래 못 속이는 거예요. 11년 차 이 회사를 할 때 또 지금 조금 있으면 녹색의 우리나라에서 최대 단체인 약 지금 현재 등록 비등록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하면 약 13만 명 되는 이 매장이 지금 저기 올 거예요. 왔는가 모르겠다. 지금 올 거예요. 20년이 다 됐지만 변함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간에 절대로 스스로 겸손하고 공경하고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야 우리가 많은 식구가 늘어나면 많은 식구 늘어나면 회장님이 종교 만들까? 안 그래요. 회사가 볼륨이 커지면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식구가 늘어나면 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여러분 신협 보셨잖아요. 마을금고 신협을 만든 그 신협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하고 가르쳐야 돼. 회장님이 왜 신협을 만들고자 하는가? 조합 만들어가지고 조합돈 빼먹을 일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조합을 만드는 순간에 이 회사는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회사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조합이 되면 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회사의 원가가 어떻게 되고 예를 들면 이달에 수당으로 얼마나 가고 말하자면 이익금이 얼마나 남고 이 이익금에서 무엇은 회사의 비축자금 개발자금으로 쓰고 이 이익금의 나머지 몇 프로는 여러분 이달에 지금 현재 이익분배금 나가잖아요. 이달에 크든 적든 이익분배를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조합에서 다 투명하게 해야 돼. 이해가 되시나요? 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회사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조합이 비롯돼야 그 다음에 투명하게 되면 회장님이 여러 가지 일련의 사안이 있어요. 조합이 돼야 그 다음에 무엇이 되느냐면 바빠도 이야기는 합시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 훌륭하신 자녀분들이 다 훌륭하게 상 차려줄 거예요. 장례 잘해줄 거예요. 그런데 혹여라도 아이고 나 죽으면 누가 나를 거둬주지? 할 때 조합이 있어야 신용협동조합이 있어야 회사에서 장례를 치러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여러분 가실 때 편안하게 마음 놓고 가시라고 반드시 상조라는 것을 만들 거예요. 상조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 아무도 설령 안 돌아보더라도 회사에서 가시는 길 여러분 따뜻하게 잘 배웅해 드릴게요. 잘 가시도록 이렇게 해 드릴게요. 그게 두 번째 사항이에요. 세 번째 사항은 뭐냐? 회사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왜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공경하고 사랑 속에서 회사가 볼륨이 커졌을 때 조합을 만드는 것은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조그마하면 금년 안에 설립 들어갈 거예요. 아마 400에서 500명 우리 출근하는 사람이 되면 조합을 지금 추진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볼륨이 커지면 조합을 만들고, 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거 도와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인 회사. 그 속에서 반드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상조를 만들어야 돼요. 상조.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회장님이 꼭 회장님도 가고 싶은 곳, 실버타운. 요양소, 요양원이 아니고, 나는 우리 어머니도 요양원 안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저께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애우를 받는, 우리 김 대표가 그래서 이렇게 막 발벗고 나서주는 거예요. 본사 대표가 회장님 뜻을 알고. 회장님 같이 그렇게 우리 김 대표 말씀 말 그런 기업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몸소 막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버타운이 되려면 맨 먼저 뭐부터 갖춰야 되는지 아세요? 의료진부터 갖춰야 돼.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없는 실버타운은 알맹이 없는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반드시 의료진이 있어야 연세가 들면 누구든지 쉽게 아플 수 있잖아요. 의료진을 갖는 실버타운을 만드는 게 회장님의 소망이에요. 이제 우리 세대에 우리가 참 우리 세대가 참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세대예요. 우리는 진짜 입을 거 안 입고 못 먹을 거 못 입고 자식 새끼 잘 키워서 우리 전 세대만 해도 그게 보험이었어. 자식이 늙어서 죽을 때 내 자식이 나 편안하게 해줄 거다 했는데 우리 세대는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자식이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 겨우 요양원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씩은 어쩌다 한 번씩 요양원에 면회 오는 것이 끝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요양원들은 전부 다 급여받는 사람들이니까 때로는 여러분 뉴스에 보다시피 구박받고 맞고 그 나이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이 불쌍한 그런 마무리 인생 우리 만들지 말자. 한번 어쩐가 보게, 제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쩐가 보게 도전해서 만들어 보자. 내 세대에 못 만들면 다음 때 해피드로 회장이 만들라. 제가 그런 거예요. 내 세대에 하느님께서 진짜 그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1호로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같이 들어가고. 그죠? 응? 그런데 만약에 내 세대에 못하면 다음 세대라도 할 수 있는 발판이라도 우리가 깔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각 강의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회사를 말하고 가르치실 분들은 회사의 이념이 그거예요. 회장님 주머니에 막 돈 넣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 집애한테 제가 약속했다. 요 지금 아세요? 내가 이 회사 만들 때 우리 집사람 어디부터 보낸지 아세요? 사회복지 학과 대학 보냈어요. 가서 공부하시오. 당신이 사회복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회복지를 알아야 이 회사를 오롯이 알 수 있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늦은 나이에 대학 가서 학사부 쓰고 공부했어요. 2년 동안 사회복지. 그리고 내가 우리 집애한테 요 방송 들을 거예요. 오면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당신은 회장님 사모님이니까 잘 입으시오. 잘 먹으시오. 그리고 쓰세요.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러나 많이 가지려고는 하지 마세요. 마음 놓고 쓰려고 해도요. 노름하고 이제 도박 안 하고 어디 가서 엉뚱한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애순이 중반이 넘었는데 어디 가서 연애하겠어요? 남자 만나가지고 헛짓 안 하기 전에는 돈 쓸 데 없어.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도박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막 여자분들에게 술 담배 막 먹고 막 술 이런 것 안 하면 돈 쓸 데가 없어요. 더더구나 회장님은 시간이 없어서 쓸 데도 없어. 그냥 하루 종일 면담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기 바빠. 피곤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서울에서 다 알잖아요. 서울 경기에 있을 때 저녁밥 절대 약속 안 해요. 저녁 식사 안 해. 집에 가서 밥 먹습니다. 그러면 사생활이 없어. 그러니 돈 쓸 데도 없어요. 다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 것. 우리 집안때도 그렇게 약속했어요. 회장 사모님이니까 잘 입으시오. 좋은 옷으로. 그러면 회입을 하면 여자분들은 못 입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백화점에 틈나면 가요. 여보 내가 돌아보니까 어디 몇 번 코너에 어떤 옷이 보이더라. 가서 한번 보시라. 신상이 뭐가 띄더라.
그것도 바쁠 때는 여보 꼭 가시오. 8월 달부터 내가 재촉을 해요. 8월 달부터 신상 나온다. 가을 가시라. 그 가지고 옷 입으면 얼마나 더 있겠어요. 얼마나 비싼 걸 입겠어요. 금으로 두르겠어요. 금옷 두르고는 다니지도 못해. 그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체구가 적어서 세 끼도 제대로 다 못 먹어요. 2끼 반 정도. 밥도 많이 안 먹어요. 이만큼 먹어요. 먹으면 뭘 얼마나 먹겠어요. 고기도 안 좋아해가지고 응? 고기도 몇 점 먹으면 끝인데 많이 먹으셔. 내 립서비스야. 립서비스. 응? 회도 안 좋아해. 비싼 그 회도 별로 안 좋아해. 저 강원도 촌양반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안 좋아해. 그냥 많이 드시오. 좋은 거 다 먹으시오. 그러니까 12시에서 1시에는 꼭 전화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보 식사 맛있는 거 하세요? 비싼 거 먹으세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당신이 밥값 내세요. 그래야 당신이 행복해. 당신이 밥값 내시라. 제가 그래요. 그걸 그대로 우리 회사에서도 그대로 해요. 지금 어제 여러분 우리 센터장님들 자 9월 달부터 센터장 하신 분들만 몇이었어. 그런데 8월 달에 센터장 일찍 오신 분들이 있어. 근데 그걸 내가 못 깨달았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아침 회의 때 내가 이야기했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회장님께 희망을 줬던 네 분. 이분이 한 분은 오셨는데 해당 상에서 세 분이 빠졌어. 앞으로는 내가 팀장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네 분을 챙기라. 회장님께 희망을 줬던 분이다. 내가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부를게. 이게 하나가 안 보이는구나. 응? 여튼간에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딱 보니까 세 분이 빠졌어. 제일 먼저는 내가 한 30분 전화가 불통 났지. 내가 말을 안 해도 팀장들은 오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차 또 안 챙기면 안 온다. 그놈 밥값 한 3만 원이 아까워서 안 오실 거다 싶어갖고 막 전화를 저 본사 전화로 해. 막 각자 전화로 막 해. 전화들을 안 받는 거야. 좀 전화 좀 받아. 좀 전화 좀. 응? 하다 전화를 해서 막 나중에 양팀한테 전화해서 응 빨리 올라가서 팀장들 얼른 식사 오시라고 해라. 챙겨라.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세 분은 네 분은 당연히 올 건 줄 알았는데 안 없어. 그래서 또 챙겼어. 그래서 할 수 없이가 아니라 회장님이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센터장 오신 분은 뭐요? 앞으로는 뭐 생기면 절대로 먼저 하지 않고 있다가 먼저 안 하고 있다가 꼬나서 해야 되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시에 그동안에 센터장 하신 분들 등록하신 분들은 전원 식사를 매시라 했으니까 어제 오신 분은 두 번 매시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안 오신 센터장님을 제외한 센터장님은 전원 오늘 노승희 팀장이 인솔을 하실 거예요. 가서 점심 맛있게 드세요. 회장님은 여러분들에게 손에 걸쳐서 안 드려요.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고 항상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오늘 길게 화장실 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제 자 투어를 해야 되는데 이쪽 팀은 1팀은 그 다음에 나머지 팀은 2팀은 나머지 팀에서는 여러 번 오신 분은 안 오셔도 되는데 혹여 나 이번에는 좀 콧바람 좀 쐬야 되겠다. 가을도 되고 그러신 분은 각 팀장들께서 웬만하면 모시세요. 웬만하면 모시세요. 응? 회사에서 비용이 나더라도 웬만하면 모시세요. 아시겠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왔어도 그래 나 오랜만에 바람 좀 쏘이고 싶다 하신 분 각 팀장들은 절대 사양하지 마세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자리가 모자랄지 모르니까 양보하실 분은 조금 양보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투어는 원래 10월의 밤을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짬 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번 투어는 좀 길게 할 거예요. 출발은 여기서 아침에 일찍 하는데 거기서 영주에서 출발을 항상 제가 2시 반 안에 여러분들 반드시 서울로 막 보내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러느냐면 잘못하면 서울 들어와서 찻길에 막혀가지고 차 속에서 몇 시간 고생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빨리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영주 출발을 한 5시쯤 할 계획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행사를 거기서 할 거예요. 그날 경진대회도 하고 회사 속의 경진 이제 그건 팀장들이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경진대회도 하고 여러분 그날 장치자랑도 다는 못 받아들여요. 두 분에 한 번씩 예를 들면
그 오카라리나 불 수 있으면 불기도 하고 하모니카 불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불기도 하고 또 시낭송을 하실 분이 있으면 낭송도 하고 그 사이사이 이렇게 넣을 거예요. 또 내가 노래를 꼭 나 한 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노래도 한 번 듣고 우리가 그런 자리를 와인바에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고 그러고 출발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차에서 고생 안 하고 서울만 도착을 8시 반 정도 밤에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배가 고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주 휴게소 정도에서 저녁 식사를 모두 사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아이고 밥을 8시 반이면 언제 집에 가서 밥 먹을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둘째, 우리 회사 직원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기 때문에 떡이나 이런 것은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단 과일로 하라. 수분이 많은 걸로. 왜 혹시 드시다가 이렇게 목에 메이거나 하면 힘들어요. 물을 드시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일로 대부분 과일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왜 이렇게 멀리 가는데 떡도 안 주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일로 이렇게 오실 때 이렇게 하는 게 절대 혹시 이 떡 같은 거 이런 거 딱딱한 거 드시다 꽉 채우면 정말 힘들어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서울에 이게 사무실 도착하는 게 8시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저기 천안에서 오신 분들은 일찍 먼저 가시고자 하면 일찍 보내드릴게요. 그러나 천안에 오신 분들도 우리 그때까지 한번 놀아볼게 하시는 분, 들어볼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는 자율로 맡겨드리겠습니다. 응? 만약에 늦게 이렇게 하면 역시 식사 똑같이 휴게소에서 대접할 거예요. 응? 회장님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 이런 걸 안 따져요. 여러분들 모심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들은 내가 그랬잖아요. 회사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럴 때 제일 많이 도왔던 사람이 저 길란분 팀장이에요. 언제든지 소소스모면서 매출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출 안 해도 내가 일체 말 안 해요. 그러나 항상 여기서 웃고 언제든지 등 두드리면서 수고했어 수고했어. 다 나이는 많아도 다 새끼들이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회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주세요. 응? 부탁해.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회사. 정말로 아유 집에서 속상하면 그래 나 해피드로 회사에 가서 좀 앉아 있을래. 그러고 올 수 있는 회사.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어제 오신 분에 한해서 내가 오늘 공천단을 드리라 해서 내 말 또 안 듣는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12시까지 여기에 도착하신 분은 저는 다 하나씩 드리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제 안 했다고 그래서 안 드리면 안 되잖아. 건강하신 분은 저기 이 환을 4등분해서 논아서 드시면 좋아요. 2번을 드시고 이틀을 드시고 1번을 쉬었다가 또 2번을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건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먹을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를 다 드시지 말고 절반을 뽀개서 드세요. 드실 때 여러분 일회용 거 포크 있잖아요. 싸요. 가면 아마 한 돈 1,000원 주면 이만큼 줄 거예요. 나무젓가락으로 반드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드시는데 다른 환하고 달라서 저희 환은 다른 환은 딱 입에 들어가서 이빨로 이렇게 딱 깨물면 바그르르 깨져버려요. 근데 저희 것은 전부 원액을 썼기 때문에 원재료를 썼기 때문에 이빨에 다 달라붙습니다. 만약에 이빨로 깨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탕을 빨듯이 지그시 빨아서 드셔야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 제품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그 환에 대한 제품의 교육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하더라도 여러분 속이는 제품 아닙니다. 이 소비자들을 잠시 우롱해서 제품 떼까닥 팔고 이렇게 빼는 그런 제품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꼭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신 분은 절반을 해서 2번으로 나눠 드시라. 잊지 마시고 아시죠? 칫솔질하고 미지근한 물 한 2모금 마시고 그러고 나서 입에 넣어서 이렇게 빨아서 드시도록 하면 아주 좋을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해.